안녕하세요. 진로설계 12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론에서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계약에 대해 좀 알아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 뉴스 영상을 보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획사에서 연습생 기간을 거치기도 하는데요. 연습생 10명 중 4명은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등 이른바 노예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1명의 연습생 중 11명을 뽑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대형 기획사 등 20여 곳이 참여했는데 악의적인 편집에 항의할 수 없다는 등 당시 출연했던 연습생들의 계약 조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연습생의 불공정 계약 논란은 방송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연예기획사 10곳 중 2곳에 소속 연습생이 있고 이 중 60% 이상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 4건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데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장기간 소속사에 묶이게 하는 이른바 노예 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습생의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데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는 2년, 가수는 2년 2개월, 모델은 1년 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소속사는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보컬과 춤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 수업, 성형 비용 등에 투자해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7만 6천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등을 모호하게 다른 소속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반영 등 노예계약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수업에서 이런 불편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항상 고민이 있으나 여러분의 권리이고 앞으로 우리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먼저 알고 대응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수업으로 다루는 것이니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노예계약 혹은 불공정 계약이란 명칭으로 가수, 연주자들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계약이 많았으며 강다니엘을 비롯하여 배우 강한나, 가수 전효성, 송진 등의 계약 분쟁이 각 인터넷 포털 연예면에 주요 기사로 다뤄질 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연예인 노예계약이라 검색하면 정말 많은 기사가 뜰 정도이며 그중 기사 하나를 살펴보면 키워준 게 누군데 배신이냐, 기획사의 입장과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접받고 싶다, 연예인의 입장으로 나누어 신문 기사가 있는데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에 이어 카라까지 소속사와 법률 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 그룹의 송사는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은 시점에 계약 내용과 수익 분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멤버 5명이 2대3으로 갈라져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꼭 닮았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아이돌 가수들이 데뷔 전 긴 연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앞으로 이런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연습생 시스템이 신한류를 일군 1등 공신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동방신기의 5멤버는 손가락 끝까지 맞추는 치밀한 군무를 추면서도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선보인다. 카라가 일본에서 눈길을 끈 것도 늘씬한 몸매의 5 미녀가 일사불란하게 엉덩이 춤을 추며 라이브를 소화한 덕분이었다. 일본 아이돌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이 경지 뒤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킨 기획사와 독특한 연습을 통해 스타의 자리에 올라선 연예인이 있다. 예전에는 지나가다 우연히 캐스팅 디렉터의 눈에 띄어 연예계에 데뷔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1세대 아이돌인 핑클의 송유리만 해도 학교 사생대회에 갔다가 기획사 관계자를 만나 가수가 됐죠.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대형 기획사 공개 오디션 때마다 지원자가 수천 명씩 몰려들잖아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 연예 기획사의 매니저로 일하다 최근 독립한 제작자 A씨는 오디션에 합격한 뒤 연습생까지 거쳐
데뷔하는 과정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요새는 연예인 되는 걸 연애 고시라 본다고 한다는군요. 물론 가수와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의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이에 대한 기획사 측의 반박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속 연예인에 대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회사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식으로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 기획사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고칠 건 고쳐야죠. 하지만 노예 계약이란 말은 정말 억울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연예인이 노예 계약을 하나요? 억울합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업체 A사의 홍보 담당자는 억울하다는 말을 10번도 넘게 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였다. 한결같이 공정위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연예인의 편만 들어줬다. 연예계의 실태를 모르는 발언이다. 라며 억울해했다.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일까? 미성년자도 지도하지 말까요? 가수 매니지먼트 업체 B사는 대표적인 노예계약 업체로 꼽혔다. 계약서에 연예인은 을의 사생활, 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 기획사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과도한 사생활 침해 조항으로 꼽았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삭제가 오히려 더 잘 됐다며 관리 책임만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도 못 받는 조항이었는데 연예인 부모들 때문에 유죄한 것이라고 했다. B사에는 정식 연예인 이외에 연습생이 있다. 가요시장의 주요 고객이 10대인 만큼 연습생의 3분의 2가 10대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기획사로 와 교육을 받는다. 춤, 노래, 발음을 배우고 해외 시장을 겨냥해 외국어도 배운다. 회사가 학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계약서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과도하게 정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평범한 애들만 모인 학교에서도 이성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끼 있고 잘생긴 아이들만 모인 곳인데 회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사는 앞으로도 미성년 연예인의 사생활은 지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수 매니지먼트 업체 C사는 8개 조항을 지적받았다. 홍보와 음원 관리가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조항을 자진 시정했고 그 내용도 상호 협의한다를 넣는 것으로 고쳤다고 했다. 실제로 노예계약이라고 할 만한 조항은 있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회사 계약에는 음악을 인질로 잡는 조항이 있었다. 연예인이 작사, 작편곡한 곡을 본인 이외의 갑 기획사가 제작하는 앨범에 사용할 경우에는 권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다. 음악평론가 김 작가는 정황상 이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본다면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소속사가 저작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작사, 작곡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심사 후 C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단서를 넣었다. 12글자가 더 들어갔을 뿐이지만 의미는 확 달라졌다. 기획사의 자산은 연예인뿐인데 연기자 매니지먼트 업체 D사는 5개 조항을 지적받았다. 회사 대표는 삭제 조항은 항상 회사의 위치를 통보한다는 조항이다. 권리 침해일 수 있지만 연예 활동에 꼭 필요하다며 좋은 배역이 들어왔는데 연락이 안 돼 놓치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그는 소속사와 연예인의 계약을 다른 회사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시정된 것에 분개했다. 그는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인수, 합병하거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연예인에 대한 계약을 투자한 회사가 가져갈 수 없다면 누가 투자나 인수를 하겠냐고 했다. 공정위 발표 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신인 연예인의 전속 계약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예 계약이다 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연예인들이 스타가 된 후에도 자신이 벌어온 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이 착취라는 이야기다. 가수 매니지먼트 업체의 이사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내는 수익만 알고 교육비를 몰라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그의 회사에서 연습생을 가수로 데뷔시키는 데까지는 평균 3년에서 4년에 7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노래와 춤, 연습비, 의상, 홍보, 제작, 성형 수술비가 포함된 액수다. 그는 연습생이 가수로 정착하는 비율은 20% 미만이다. 연예 사업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늘려야 성공했을 때 투자비를 뽑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최승수 변호사는 미국은 연예인의 일은 에이전시, 개인 관리는 매니저, 훈련은 연기 학교나 보컬 트레이너가 맡는다. 우리는 기획사가 다 맡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기획사는 준비된 연예인을 띄워주는 것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교육까지 맡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기획사가 지게 돼 무리한 계약 조항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자, 여기까지 기획사의 입장과 연예인의 입장에 대한 기사를 좀 훑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양측의 의견이 나름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런가요? 나머지 내용은 2교시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